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중국의 사드 보복에 고통을 받던 국내 기업들이 양국 간의 관계 보건 기류에 따라 재도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그간의 갈등을 딛고 관계를 회복하기로 합의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 광군제라는 대형 이벤트가 호재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동안 피해가 컸었던 사드 관련주들이 이제는 중국 소비주로 탈바꿈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내 대형 행사가 곧바로 이어지는 호재가 겹치게 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공식적인 합의를 도출한 점이 주요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 11일 회담을 통해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양국 관계를 복원하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화해 무드가 조성된 11일엔 중국 최대 소비축제인 광군제에서 하루 만에 약 28조 3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흥행이 겹치면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상승 기류를 탔습니다. 특히 화장품 관련주가 수혜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LG 생활건강의 화장품 매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68% 증가했으며 야모레퍼시픽도 티몰에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매출고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 주도의 금한영도 조치 해제가 확인이 되면서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사드로 인해 피해를 봤던 기업들이 본격적인 회복기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사드를 둘러싼 불확실성 완화는 이제 상수가 됐다며 향후 사드 관련주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제부터는 중국 소비 수혜주로 바라봐야 한다며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는 물론 단기 소비 이벤트까지 중국 소비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일에는 이러한 중국과 관련된 엔터와 화장품 업종 그리고 면세점주들의 강세가 돋보였었던 하루였는데요. 이러한 전일장 국내 시장 상황부터 저희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간밤 글로벌 증시까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전거래일 마감 동향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13일 2530선까지 밀리면서 나흘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개인과 함께 순매수 나섰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로 다시 전환하면서 오후 들어서 하락폭을 키우며 결국 2530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는 주 초반 미국 하원의 세제 개편안 표결과 또 상원의 제출 등으로 이 재차 불확실성이 불거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우려감도 점점 더 높아지면서 이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코스피 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642억 원, 그리고 기관에서는 2267억 원을 덜어내면서 종료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홀로 2579억 원을 사들이면서 장을 닫았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 결국에는 0.50% 내린 2530.35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주 급등과 또 시장 활성화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이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와 반대로 2%대 넘게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수급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쌍끌이 매수를 보였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153억 원, 그리고 기관에서는 3079억 원을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반면에 홀로 개인이 4천억 원가량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2.86% 오른 741.3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하락세가 대부분 우세했습니다. 이 의약품과 의료정밀, 그리고 운수장비와 증권 등은 오름세로 장을 마쳤지만 이 반면에 음식유업과 섬유의복, 그리고 종이목재와 화학, 비금속 광물과 철강금속, 그리고 기계와 전기전자 유통업 등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000원가량 하락하면서 281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또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LG화학, 포스코, 삼성물산, 삼성생명, 한국전력 등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와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와 현대모비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신한지주 등은 상승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와 또 NC소프트 순으로 빨간불을 키우면서 종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기관에서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자동차, 현대약품 순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반면에 매도 상위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LIG 넥스원, 그리고 네이버, 한국항공 우주 순으로 팔아치우면서 문을 닫았고, 이 기관에서는 LG화학을 가장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롯데케미칼, 삼성전자 순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2등으로 신라젠, 그리고 3등으로 BH 순으로 문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에서는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메디톡스 순으로 종료하는 모습이었고요. 매도 상위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로엔, 그리고 포스코캠텍, 셀트리온 제약 순으로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입니다. RS 오토메이션과 ISC, 그리고 삼천당 제약 순으로 팔아치우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이 국제유가는 13일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동의 정세 불안이 유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이 지난주 미국의 원유 시추기 숫자가 6월 이후에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이 유가를 강세로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국제유가 0.04% 빨간불 키면서 56.76달러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국제유가 결국에는 빨간불을 키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뉴욕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이 배당 축소 소식이 나오면서 고배당주 유틸리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결국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날 지수는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결국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의 주가는 배당금을 줄일 것이라고 밝힌 후에 이 7%대 급락세를 보였지만 고배당주의 유틸리티 업종이 이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요 지수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지수 다우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뉴욕 증시 다우지수입니다. 0.07% 빨간불 킨 23,439.70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입니다. 0.10% 오른 6,757.60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또한 0.10% 오른 2,584.84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유럽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지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13일 영국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약세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유럽 주요 증시는 영국 정치권의 테레사 메리 총리 퇴출 추진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브렉시트 협상이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결국 불안감을 면치 못했습니다. 또 미국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확실성도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이 우려를 자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지수 영국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영국 지수입니다. 0.24% 내린 7,415.18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프랑스 깨크 지수 또한 0.73% 내린 5,341.63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입니다. 닥스 지수 0.40% 내린 13,074.42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전장에는 하락세로 마감을 지으면서 오늘 오전장에 2532.19포인트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지수 또한 700선 넘어서는 모습으로 747.05포인트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 이번 주 내내 보합권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장에도 280만 원대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대자동차입니다. 0.31% 하락한 16만 원의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5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입니다. 2,500원가량 상승한 32만 1,0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목요일 오전장 0.78%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3,5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오전장 27만 6,500원에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등락률은 1% 급등한 모습 시연해주면서 1.28% 상승세 끌어갑니다. 네, 오늘 오전장 롯데 종목들이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700원가량 하락한 62,5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롯데칠성 또한 5,000원가량 하락세 보여주면서 100만원 초반대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38% 내림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2만 6천 원에 오늘 오전장 좋은 흐름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1.09%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오리온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 보합권으로 머물면서 오늘 오전장에도 변동 없이 29,450원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풍 종목입니다. 4,000원 하락한 100만원대 초반대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0.48% 내림세 이어갑니다. 태광산업입니다. 122만 6천 원에 오늘 오전장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만 6천 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등락률은 2% 넘게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남양유업입니다. 0.71% 내린 69만 5천 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 1.89% 오른 19만 3,6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3,600원가량 상승한 모습 시연해줍니다. 네, CJ 쇼핑입니다. 1,400원가량 하락한 20만 원대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67%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파라다이스입니다. 2.02% 오른 25,250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5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33,300원의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0.66% 등락률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SM입니다. 100원가량 하락한 36,000원에 오늘 목요일장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0.28% 등락률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서입니다. 25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28,250원에 오늘 오전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88%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CJ ENM입니다. 1,200원가량 상승하면서 96,10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시장 출발을 했고요. 저희 개장 상황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역시 전일장 국내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특징주에 이름을 올렸는지 확인해보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시온에어 일부 강민정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민정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짚어주시죠.
네,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는 4흘 연속 주춤했지만 코스닥의 급등이 인상 깊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2.6포인트, 0.5% 내린 2530.3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4흘 연속 하락이 나왔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81억 원, 2269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2571억 원 순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의료 정밀과 증권이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의약품과 운송 장비가 1%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건설업이 2% 넘게 내린 가운데 섬유의복과 화학, 비금속 광물, 철강 금속, 통신업과 보험 등이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281만 9천 원으로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현대 기아자동차그룹 삼형제가 중국 시장의 회복 추세를 확인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3% 이상 올랐고 현대모비스가 1.68%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중국에서 12만 2,500여 대를 판매해 상반기 대비 판매 감소폭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와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신한지주 등도 강세 보였습니다. 반면 삼성물산이 3% 넘게 내린 흐름이었습니다. LG화학과 포스코, 삼성생명, 한국전력, KB금융과 SK텔레콤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총 377개 종목이 상승했고 424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 전일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는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는 전일 대비 2.8% 급등했습니다. 20.59포인트 상승한 741.3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015년 8월 10일 746.34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두 자릿수 상승하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전일입니다. 기관이 무려 2,988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장세를 주도했습니다. 외국인도 1,198억 원 순매수에 함께 힘을 실어주며 지수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개인은 4,062억 원어치의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 그간 큰 폭의 상승으로 차익 실현 매도세가 일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모든 업종이 오른 가운데 다수 업종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특히 제약이 6% 급등했고 유통이 5%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삼형제의 움직임이 매우 컸습니다. 1위 종목인 셀트리온이 7.7% 급등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2% 플러스권을 기록하며 두 자릿수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27.9% 폭등하며 상한가 근처에서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 전장에서도 27.4%대 급등한 후 2거래일 연속 급등 장세입니다. 또 다른 바이오주들도 크게 올랐습니다. 신라젠과 메디톡스 그리고 휴젤이 6%대 오른 가운데 바이로메드가 5%대 강세 보였습니다. CJ E&M이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의 상장 기대감에 5.56% 올랐습니다. 또 차익 실현 매물의 출현으로 지난 3거래일간 내렸던 티슈지는 어제 6% 넘게 상승하며 반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별로는 734개 종목이 상승했고 410개 종목은 파란불을 켰습니다. 전일 원달러 환율은 0.7원 오른 1120.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은 1.63포인트, 0.49% 내리며 334.33을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중국의 최대 쇼핑 시즌에 매출 성과를 올렸다고 밝힌 제이준 코스메틱이 전일 급등 장세를 보였습니다. 마스크팩 전문 브랜드 제이준 코스메틱은 중국판 블랙프라이로 불리는 지난 11일인 광군제 날 티몰과 타오바오, VIP 등 중국 전체 온라인 플랫폼에서 마스크팩 등의 대표 제품을 판매하며 약 15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의 작년 월 평균 매출은 150억 원인데요. 즉 한 달 매출고 이상을 11일 단 하루 만에 온라인상에서 달성을 한 겁니다.
회사 측은 한 마스크팩 제품은 온라인 채널에서만 425만 장이 판매되며 수입 브랜드 마스크 중 가장 많이 팔린 제품으로 등극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의 티몰과 타오바오 판매 금액 기준으로는 국내 모든 브랜드를 제쳤고 한국 브랜드 매출 2위와 약 2배의 매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 종목 전일 8% 넘게 급등하며 거래 종료했는데요. 이 시각 흐름 어떤지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오늘도 2.3%대 급등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90원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8,250원대 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제이준 코스메틱의 경우 전일 장 종료 후에 3분기 실적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3분기 개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97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58.8%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관공자 매출 1위 소식과 함께 3분기 실적 호조세에 오늘도 상승 중인 제이준 코스메틱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유바이오로직스가 강세를 띄었는데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백신 개발에 사용하는 면역 증강 물질을 합성이나 정제 과정 없이 직접 만들어내는 균주를 생산하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기술 이전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카이스트가 생산 방법을 개발한 균주는 면역 증강제를 직접 만드는 균주라고 합니다. 주로 백신 개발에 사용했지만 인체 내 면역 조절 메커니즘이 규명되면서 알레르기 면역 치료, 치매 면역 치료, 항암 면역 치료 등 다양한 질환 치료제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측은 직생산 균주 개발은 기존 미생물 분야 연구자들의 편견을 깨는 세계 최초의 개발 성과라며 국산화의 길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일 장중에는 20% 넘게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함께 현재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일 급등한 후 오늘도 약간의 상승 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93%대 강세 보이면서 5,4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0원 강세 띄는 모습입니다. 네, 전거래일은 2%대 상승으로 거래 종료했던 유바이오로직스, 현재도 약간의 상승 탄력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FA입니다. SFA는 전일 2거래일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물류장비 수주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하반기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플렉서브 OLED 패널 신규 수주량이 줄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3분기 신규 수주 매출이 3천억 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작년보다 50.2% 증가한 1조 9,825억 원, 영업이익은 84% 늘어난 2,22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중국 패널업체에 공급하기 시작한 물류 장비와 증착기 매출도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장비 수주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는 SFA 종목입니다. 함께 주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과 그 전일 긴 장대 양봉 그리며 큰 폭의 상승세 이끌어냈던 SFA, 오늘은 호흡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400원 하락하며 45,7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종목인 SFA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이번에는 하나투어입니다. 네, 하나투어의 일본 자회사가 다음 달인 12월 일본의 도쿄 증시에 상장합니다. 이 같은 소식이 들려왔던 13일 장 초반부터 급등세 보였던 하나투어인데요. 어제 장 막판에도 3% 이상 오르며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투어는 금요일이었던 지난 10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종속회사인 하나투어 재팬이 도쿄 증권거래소에 1,100만 주를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예상 공모가가 2,580엔, 그리고 환율을 적용해 환산한 시가총액은 2,788억 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상장 이후에 호텔과 면세점, 관광버스 등의 추가 투자를 통해 하나투어 전체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나투어 이 시각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도 음봉 기록하면서 마감했는데요. 현재 2,500원 상승한 10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12월 도쿄 증시 상장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하나투어입니다. 현재가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짚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 역시 혼조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 전일에 1.32%가량 내림세 기록을 했습니다. 22,380.99에 장을 마쳤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 도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와주게 되면서 1% 넘게 하락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만 가권 지수입니다. 역시 0.45% 빠지게 되면서 1683.92에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도 차익실현 매물이 나와주게 되면서 나흘 연속으로 하락권에서 마무리가 됐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44% 오르게 되면서 3,447.84에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일 중국 증시는 금융시장 개방 기대감에 2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짚어보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1월 14일 화요일 국내 시장 출발 흐름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530선을 소폭 웃돌기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를 찍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지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이 시각 주식, 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오늘 소폭의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0.1% 하락하며 약보합권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86포인트 하락한 2,527.21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0.09%대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현재 하락 전환하며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 3일 사상 최고가를 달성한 뒤 얼마간 조정 장세를 보였던 코스피 지수, 오늘로써 4거래일째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마감 시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상승하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0.5% 3.8포인트 상승한 745.24포인트 기록 중인 모습입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수 상황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시장 업종과 종목별로는 또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업종별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혼조권의 양상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락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업종으로는 비금속 광물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업종도 1.35%가량 하락률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의약품 업종이 계속해서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0.86% 상승 흐름 포착이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전기전자 업종도 빨간불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모두 동반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 건설업종도 소폭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밀려나기는 했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섬유의복업종과 종이목재업종도 모두 일단은 상승권에서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1% 가까이 현재 밀려나고 있습니다. 또한 뒤를 이어서 운수장비와 화학업종, 기계업종도 모두 밀려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은행업종과 통신업종, 그리고 철강금속업종까지도 모두 하락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다가 점점 더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0.64% 상승률 확인이 되면서 283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2.19%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84,100원 선에서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 하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점점 더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05%까지 빠지게 되면서 37,850원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뒤를 이어서 롯데쇼핑 종목이 오늘 4%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4.89% 빠지게 되면서 22만 3,500원 선까지 역시 내려와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롯데지주 종목도 오늘 밀려나고 있습니다. 2.22% 하락률 확인이 되고 있고요. 61,8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뒤를 이어서 LG생활건강이 오늘은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일에 계속해서 한중 관계 복원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중국과 관련된 소비 수혜주가 강세 흐름이 나타냈지만 오늘은 LG생활건강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1.70% 빠지게 되면서 121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뒤를 이어서 아모레퍼시픽도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40% 하락률 확인이 되고 있고요. 31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오름세에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전일장 대비 7천 원가량 상승하게 되면서 38만 4,500원 선에서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 상황부터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시장과는 완전 반대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는 섬유 의료 업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1.92%가량 상승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종이 목재 업종도 1% 넘게 빨간불 켜주고 있는 가운데 통신 서비스와 비금속 업종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 업종까지도 모두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반도체 업종 그리고 출판 매체 업종과 IT 하드웨어 업종도 0.7% 내외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제약업종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0.82%가량 오름폭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계속해서 셀트리온과 동국제약 그리고 경동제약 모두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면서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화학업종과 운송업종이 소폭 밀려나는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셀트리온 종목 1.05%의 상승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9만 2천 원 상단에서 거래가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셀트리온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3.08% 빠지게 되면서 5만 400원 하단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역시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MSCI 지수 편입 소식에 7만 원 선까지 장중에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1.19% 상승하게 되면서 67,800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로엔 종목입니다. 그동안 연일 상승 흐름을 탔었던 종목인데요. 0.61% 오늘은 상승률 확인이 되면서 11만 6,300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또한 코스닥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케어젠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 개선과 그리고 신공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7.39%가량 상승 흐름이 확인이 되면서 현재 85,500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원익 IPS 종목도 4.40%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2주 신고가도 기록을 한 상태이고요.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 소식에 오늘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39,2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신라젠 종목이 오름세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2.23%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현재 82,4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체크해 보셨고요. 계속해서 오늘은 또 투자자별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수급 동향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시장까지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9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 오늘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4일째 순 매도 중인 모습인데요. 이 시각 530억 원어치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 역시 이틀 연속으로 매도에 나섰습니다. 오늘 208억 원 순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또 개인이 6일 연속 사들이고 있지만 지수 방향성을 역시 돌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567억 원어치 주식 사들이며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움직임 좋은데요. 오늘도 양 투자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떠받쳐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37억 원, 기관이 87억 원 소폭의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로써 3거래일째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양 투자자가 함께 순매수한 것은 오늘로 3거래일 연속입니다. 기관은 특히나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은 오늘도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다만 물량은 약간 줄었는데요. 개인은 247억 원어치의 주식 매도하면서 오늘로써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요일인 10일과 전일인 13일 각각 2천억 원과 4천억 원어치의 물량 출회한 것에 반하면 오늘 소폭의 매도 물량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매도세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70계약, 기관은 532계약 사들이고 있고 개인은 1,392계약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시장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개장 분위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삼성증권에서 확인이 되는 NHN 엔터테인먼트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실적 개선이 주가 반등의 트리거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한번 전해주시죠. 네, 3분기 실적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의 3분기 연결 매출액은 2,197억 원으로 전동기 대비 2.3% 감소하며 컨센서스를 약간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PC게임 매출은 웹보드게임 비수기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고 모바일 게임은 신작 부재와 기존작의 매출 감소로 13.6%가량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런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페이코 관련 마케팅비가 11번가 등 신규 대형 가맹점 프로모션으로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44% 감소한 55억 원을 기록하며 컨센서스를 52%가량 하회했습니다. 또 3분기 비수기 영향으로 부진했던 웹보드 게임 매출은 4분기부터는 성수기 효과로 반등할 것이라고 삼성증권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내 정부와의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정도에 대한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완화된 규제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라는 건데요. 따라서 본격적인 웹보드 게임 매출 반등은 내년 2분기부터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모바일 게임에서도 글로벌 IP 기반의 다양한 신작 출시가 예정이 돼 있지만 기존 게임의 매출 감소를 고려하면 웹보드 게임 매출 반등이 실적 개선의 열쇠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NHN 엔터테인먼트의 실적 상황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더불어서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페이코 마케팅 비용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코 마케팅 비용이 대형 가맹점의 지속적인 유치로 인해서 4분기에도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페이코가 아직 성장 초기 단계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판단하는 만큼 내년에도 유의미한 마케팅 비용 감소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페이코의 분기 거래액이 8천억 원을 돌파하며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페이코의 지분 가치 역시 상승 중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보유 현금과 더불어서 페이코와 그리고 기타 투자 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고려해 봤을 때 NHN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주가 반등은 게임 사업부의 매출 반등과 더불어 비용 통제를 통한 실적 개선이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게 오늘 삼성증권의 의견입니다. 또한 기존의 매수 투자 의견과 그리고 목표 주가를 87,000원으로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놨습니다. 네, NHN 엔터테인먼트 페이코의 성장과 더불어서 앞으로 신작 게임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흐름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이어서 현재 주가도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NHN 엔터테인먼트 종목의 현재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47%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000원 상승한 69,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상장사인 NHN 엔터테인먼트 주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한금융투자에서 확인되고 있는 KTNG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저평가는 반드시 해소된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전자담배 릴 출시를 또 앞두고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먼저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정한 4분기 실적부터 전망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4분기 KTNG의 연결 매출액은 1조 1,000억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3,059억 원으로 0.3%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자담배 릴 출시에 따른 마케팅 비용 집행을 감안해 판관 비율을 보수적으로 추정한 결과치입니다. 11월 20일 출시되는 릴의 전자담배 내 점유율은 10%로 가정을 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긍정적인 실적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기존 관련 내 점유율은 60%까지 상승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매출액은 12.8% 증가가 예상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KT&G의 전자담배가 우려감에서 성장의 기회로 바뀌고 있다고 총평했습니다. 개소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관련형 전자담배 세금은 11월 내 기존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됩니다. 개소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 역시 상임위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12월 중에는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일반 관련의 90%까지 증가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가 추정하는 전자담배 세금 소개는 갑당 2,988억 원이었습니다. 경쟁사의 소비자 가격은 5,000원까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핏의 경우 갑당 4,300원의 가격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율 상승을 감안한 출고가는 885억 원으로 추정되고 여전히 관련 대비 약 92억 원 가까이 높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경쟁사와의 가격 격차가 500원 이상 벌어지면 자사 점유율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이코스 기기와의 호환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2018년 내 50% 점유율 확보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자담배와 기존 관련을 더한 2018년 국내 담배 시장은 0.8%대 성장이 기대됩니다. 동사의 내수담배 매출액은 2.5% 증가한 1조 9천억 원이 예상되고요. 니코틴이 적게 함유된 전자담배는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KT&G는 이렇게 전자담배의 성장 여부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 주가 또 얼마로 제시를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KT&G는 자체 전자담배 출시 임박과 더불어 이 견조한 담배 수출 그리고 현저히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이 매수 관점을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부터 내놨고요. 목표 주가는 13만 6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주주 환원 강화를 위한 고민이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KT&G의 주당 배당금은 최소 3,800원 이상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담배 사업자 중 하나로 다시 오기는 어려운 가격대다라는 신한금융투자의 분석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네, 전자담배 릴이 계속해서 이 KT&G의 투심을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또 오늘은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이어서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이 시각 KT&G 종목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0%대 기록하며 11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일 종가 대비 큰 변동 없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체 관련형 전자담배 출시가 임박하면서 기대감 나오고 있는 KT&G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3분기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중국과 관련돼서 엔터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YG엔터테인먼트 먼저 3분기 실적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YG엔터테인먼트의 3분기 실적 매출액은 1,069억 원, 영업이익은 1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실적 매출액 752억 원과 영업이익 15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됐던 빅뱅 팬미팅 5회, 대성의 돔 투어 4회, 그리고 아이콘의 돔 공연 2회 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통상 로열티 정산이 2개월에서 5개월 내에 반영이 되지만 투어에 포함된 잔여 공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출 인식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YG엔터테인먼트의 로열티 매출은 50억 원에 그쳤고 이연된 매출은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에 나눠져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3분기 매출의 일본 외 해외 지역 콘서트는 GD의 월드투어 24회 등이 반영됐습니다. YG플러스는 영업적자 15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며 금융자산 매도 차익이 발생하면서 영업외 손익이 63억 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YG 내년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YG엔터테인먼트 한중 관계 회복에 따라서 올해 공백이던 중국 공연이 근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빅뱅 멤버들의 군입대로 인해서 완전체 활동은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흥행성이 검증된 빅뱅 유닛과 더불어서 솔로 활동 그리고 그룹 위너와 아이콘 그리고 블랙핑크 등의 활동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공연 매출 외에도 중국 파트너사를 통한
콘텐츠 확대도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또한 현재 JTBC를 통해서 방영 중인 믹스9의 성과도 내년에는 좀 기대되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중국 이슈로 인한 중국 공연의 불가피한 공백이 다소 아쉬웠고 빅뱅 멤버들의 군대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 대비 밸류에이션 할인 적용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2018년도 한중 관계 회복 가시화에 따른 중국향 매출이 정상화와 그리고 믹스9의 흥행 여부에 따른 성과에 힘입어서 실적 개선의 가능성은 높아졌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내년 예상 시적에 PER 25배를 적용해 봤을 때 목표 주가를 37,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만나본 YG엔터테인먼트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장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YG엔터테인먼트 이 시각 시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3% 오르며 32,9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한동철 PD의 차기작인 믹스9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중입니다. 한동철 PD는 프로듀스 101과 쇼미더머니 등을 기획했고 YG 이적 이후 처음 내놓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네, 믹스9이 빅뱅 멤버들의 공백을 메꿀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한섬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성장의 덫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섬 종목의 경우 실적이 부진했는데요. 비수기에 일회성 비용까지 겹치면서입니다. 먼저 3분기 매출액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92% 급증했습니다. 2,820억 원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6% 상회했는데요.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27% 감소한 96억 원에 그치면서 예상을 40%나 하회했습니다. 부문별 실적은 공시되지는 않았지만 SK 패션 부문이 적자 전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섬의 본업 매출액은 약 10%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6%대에 그치며 작년보다 수익성이 하락했다는 분석입니다. 한섬 글로벌의 중국 사업 축소 과정에서 재고 처리 손실이 있었고 비주력 브랜드인 모덴의 철수 관련 재고 그리고 재반 비용이 있었습니다. 한섬과 SK패션 모두 패밀리 세일 등 대규모 할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원가율이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세 가지가 실적 부진의 주요 요인이라고 한국투자증권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전망한 한국투자인데요. 이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네, 한섬 3분기는 비수기에 일회성 비용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분기는 최대 성수기에 전년 동기 대비 전국 불안으로 인한 낮은 소비 기저와 그리고 일회성 재고 손실을 감안해 봤을 때 3분기와 같은 실적 괴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 사업에서의 일회성 비용 요인은 소멸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중국 부문의 금년 순손실 규모는 약 70억 원 내외로 추정이 되고 있고 중국 사업은 직영 체제에서 대리상 체제로 전환이 되고 고정비 부담이 없어지면서 2018년도에 손익 개선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덴 브랜드의 철수도 일회성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한섬 본업은 온라인 사업 확대로 인해서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며 3, 4년차 브랜드 손익 개선 등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 또한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반기 부가세 환급 79억 원을 제거해 봤을 때 한섬은 본업이 부진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소비보다는 재고와 확장 전략이 변수로 꼽히고 있으며 한섬은 상반기 말 LF와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비교해 봤을 때도 절대 재고 금액은 가장 높고 재고 자산 회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패션 회사들의 재고에 대한 획일적인 평가는 어렵지만 절대적으로 높은 재고 수준은 원가율 상승과 브랜드의 구조 조정 등의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3분기 실적 부진의 대부분은 재고 관련 요인인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으며 공격적인 신규 브랜드 출시와 수입 사업의 확장, 그리고 SK네트워크스의 패션 부문 인수 등 다양한 확장 전략은 이 부실 브랜드 구조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수입과 라이센스 브랜드 일부도 향후 종료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손익 개선 요인이나 단기 불확실성 요인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영업이익을 기존 추정 대비 12%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이러한 실적 하향에 따라서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한섬에 대해서 매수 의견은 유지를 하지만 목표 주가는 기존의 46,000원이었던 것을 이번에는 41,000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마지막으로 확인해본 한섬 종목입니다. 이 종목 오늘장 흐름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한섬 종목 역시 한번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섬 오늘 1.5%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500원 하락한 29,500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적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과 키움증권 등에서 매도세 유입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의 물량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코스피 시장 상장된 한섬 종목, 과연 2018년에는 체질 개선 효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4가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 이어서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오전장 특징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최근에 원익 IPS가 삼성전자에 25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빨간불을 찍었습니다. 자세한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 9시 43분 구간입니다. 원익 IPS 5.47% 오른 39,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원익 IPS는 전날 삼성전자에 251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작년 연결 매출액의 10.30%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휴비스 종목입니다. 휴비스가 3분기 실적이 호조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먼저 짚어보시죠. 네, 휴비스 종목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4.88% 오른 8,1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날 휴비스는 연결 기준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1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7.7%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299억 원, 순이익 94억 원으로 각각 20.8% 그리고 262% 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던 이 저용점 접착용 섬유 시장이 안정세에 점차 접어들면서 이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인크로스가 오전장부터 빨간불을 켜면서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먼저 현재가부터 짚어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 인크로스입니다. 오늘 종목 6.98% 오른 2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작용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인크로스는 무상증자로 인해 권리락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기준가는 23,650원입니다. 오늘의 오전장 마지막 특징주 다나와입니다. 이 다나와가 3분기 후 실적에 이어서 내년 성장 흐름이 좋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오전장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먼저 짚어보시죠. 오늘의 네 번째 특징주입니다. 다나와 9.26% 오른 1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실적 지속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날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이 3분기 연결 매출액이 260억 원, 영업이익이 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6%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연구원은 핵심 사업 제휴쇼핑과 또 판매 수수료 부분에서 성장 흐름이 유지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제휴쇼핑과 판매 수수료 등 이 본업에서 고성장이 유지되고 있다며 외형이 확대되면 마진이 개선되는 구조로 내년에도 성장 흐름이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의 종목들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자세하게 양시장 상위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전장 9시 46분 구간 첫 번째 종목, 어제부터 상한가를 달려주고 있는 나라케이 IC입니다. 오늘 오전장에도 5,210원을 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4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킨 환홍화성입니다. 한농화성 23.04% 오른 4,9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태경화학입니다. 8.77% 오른 5,2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 하락률로 넘어가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3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킨 코스맥스입니다. 6.54% 내린 12만 2천원에 현재가 거래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코스맥스 비티아 4.89% 내린 35,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탐양사 우선주입니다. 4.47% 내린 62,000원에 현재가 거래 중에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은 HLB 21.20% 오른 33,500원에 현재가 출발하고 있고요.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12.55% 오른 14,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하락률 첫 번째 종목은 코미코입니다. 5.93% 내린 25,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1,6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하락률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한창산업 5.60% 내린 7,0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 점검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리포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품귀 시대의 개막이다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자세하게 한번 들려주시죠. 네, 하나금융투자는 삼성전자의 상승에 대해서 약간은 변화된 시각을 오늘 제시했습니다. 함께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 대장주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였습니다. 코스피의 신고가 랠리도 역시 상당 부분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는 큰 틀에서는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매크로가 순환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 또 IT 수요 환경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는 것에 따른 기대감이 나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사측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영향이 지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에는 총 11조 3천억 원에 이어서 올해는 총 9조 3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작업을 4회에 걸쳐 전개 중에 있습니다. 시장의 주주 환원 요구에 대한 사측의 화답은 주가 상승을 담보하고 또 촉매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은 외국인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 호기로 작용했습니다. 사측의 자사주 매입이 소각을 전제로 한 주주 환원 작업의 일환인 이상 외국인에게는 피해 상승을 통해 Q 감소를 완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다는 분석입니다.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이 본격화됐던 2015년 11월 이래로 외국인 삼성전자 수급은 순매도 일변도를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보유 비중은 이 같은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종전 50.9%에서 최근 53.7%까지 되려 늘었다는 겁니다. 즉 팔아도 판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또한 주목할 점은 이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을 바라보는 확연히 달라진 외국인들의 이 액티브 펀드의 반응일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지난 8월 글로벌 IT 섹터 동반투매 국면 이후에 이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수 선회 기류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 소비와 그리고 투자 모멘텀이 견인하는 글로벌 IT 수요 환경에 대한 흔들림 없는 긍정론과 더불어 이 반도체가 견인하는 탁월한 이익 가시성과 그리고 글로벌 동종업계 대비 최고 수준의 밸류 메리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적극적인 주주 정책의 의지 등이 한데 맞물린 데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이 가능해 보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가격에 대한 중장기 낙관론 가해층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수급 바닥에서 수요를 늘려서 전체 액티브 포트폴리오 성과 재고를 도모하겠다라는 것이 최근 외국인들의 액티브 펀드의 달라진 전술 변화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 시도와 그리고 국내외 액티브와 패시브 펀드의 삼성전자 러브콜 강화 기류 간의 결합은 시장 내 삼성전자 수급 품귀 현상으로 파급될 공산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를 위시한 국내외 IT에 대한 섣부른 경계론에 휘둘르기에 앞서 코스피 3,000포인트의 시대를 여는 천병으로서 삼성전자에 대한 적극적인 트래킹 전략을 숙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하나금융투자 결론입니다. 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앞으로 삼성전자와 관련된 우리 시장 점검까지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1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빨간불만 켜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